자, 지난 시간엔 과제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네, 과제 선정부터 목표 설정, 프로젝트 활동 계획서 작성까지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치공학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벌써 업무에 활용을 하셨어요? 그럼요. 목표 설정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윤곽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보 수집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었죠? 어머, 맞아요. 정보의 개념부터 정보 수집과 분석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정보 수집의 목적, 개념,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정보 수집 및 정보 분석의 개념과 목적 및 활동 순서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개선 방향 설정 방법과 정보 수집의 체크리스트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보 수집의 원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둘째, 어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의 질과 양입니다. 셋째, 어디서 수집하는가에 대한 정보원입니다. 넷째, 언제 수집하는가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다섯째,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대한 수집 방법입니다. 정보 수집의 목적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대상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대상 프로젝트에 정통합니다. 셋째, 자사 수준, 경쟁사 수준, 월드베스트 정보를 파악합니다. 넷째, 요구사항, 제약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그렇다면 수집해야 할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집 정보에는 사내 정보와 사외 정보가 있습니다. 사내 정보에는 영업 정보, 설계 정보, 품질 정보, 원가 정보, 유통 포장 수송 정보, 안전 환경 정보가 있으며 사외 정보에는 고객 요구의 분석, 경쟁 기업 동향, 이 업종 기술, 미래 동향, 특허 및 재무 정보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과제 정보의 정의에 대해 살펴봅시다. 과제 정보는 과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며 주어진 과제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에 대해 특수의 의미를 갖는 통보입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과제 정보는 정의라기보다는 보다 단적이고 실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요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이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달성해야 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달성해야 될 과제의 목적은 개인이나 그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정보인가는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정보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그 정보가 과제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는 그것을 활용하는 특수한 개인이나 그룹에 귀착합니다. 과제 정보의 대상은 지식인데 이 지식에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습니다. 유형의 지식에는 문헌, 사상, 자료, 사물이 있고 무형의 지식에는 사람의 경험, 사람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과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제 정보 수집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제 정보 수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으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궤도 수정을 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지식은 반드시 현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으는 것이 정보 수집의 활동입니다. 정보 수집의 활동은 목표의 설정부터 제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 VE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활동 요소입니다. 정보 수집의 활동은 VE 실시 순서를 추진하기 위해 최초의 스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VE 활동의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해 가기 위한 공통적인 활동 요소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정보 수집의 원칙부터 살펴봅시다. 원칙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원칙 2. 어디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를 계획합니다. 원칙 3.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를 계획합니다. 원칙 4. 언제 모으는가, 그 타이밍을 계획합니다. 원칙 5.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가를 계획합니다. 원칙 6. 누가 그 정보를 수집하는가를 계획합니다. 정보 수집의 방법을 살펴볼까요? 정보 수집의 방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질문지법, 인터넷 검색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보세요. VE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살펴봅시다. 첫째, VE 대상 과제에 정통해야 합니다. 대상 과제에 정통하기 위한 특유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 후 이하 스텝에서 적절하게 기능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가치가 높은 대체안을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팀 멤버가 공통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VE 활동은 대상 과제가 된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가진 멤버에 의해 팀을 편성합니다. 각 멤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정통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VE 실시 순서 초반에 대상 과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각 멤버가 자신의 전문 영역 이외의 정보를 확인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 멤버가 공통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각 멤버가 가진 전문 지식이 보다 쉽게 결집됩니다. VE 실시 순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크게 나누어 특유 정보와 일반 정보가 있습니다. 특유 정보는 어떤 특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유 정보로 대상 과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VE 실시 순서의 분석 단계로 어떤 기능이나 기능 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일반 정보는 여러 가지 장면이나 과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특정 정보나 서비스에 관계하지 않은 폭넓은 정보를 말합니다. 기능 평가치를 결정,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구체화해가는 단계로 필요시 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코스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VE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순서를 살펴봅시다. 먼저 수집해야 될 정보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정보 수집 계획을 입안합니다. 계획에 따라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정리 요약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VE 대상의 정보 수집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사실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수집해야 될 정보는 반드시 자료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며 개인의 뇌리에 경험이나 지식으로서 축적되어 있는 것이 많고 현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좋은 정보원을 탐색하고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제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 과제로서 제품의 개선 범위는 한정됩니다. 각종 사양이나 법적 제재 등 제약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 정보 수집 결과 불필요한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아이디어나 대체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 셋째,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많지 않지만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수집 과정에서 대상 과제에 대한 이해와 팀원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수집해야 할 정보가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정보 분석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정보 분석의 목적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제품 및 공정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둘째, 현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셋째, 중점 개선 분야를 파악합니다. 활동 순서에 대해 살펴봅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제품 구조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블럭별 분해도와 범 코스트를 파악하며 부품에 대해 수평적 비교 분석을 실시한 뒤 부품 정밀 분석을 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제조 공정 VE 활동 순서에 대해 살펴봅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레이아웃 및 공정 배치를 검토하고 공정 순서 및 시간을 파악합니다. 라인 가동률을 파악하고 공정 편성 효율을 분석합니다. 내 공정에 대한 작업을 분석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과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해 보아야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좋아요. 개선 방향 설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개선 방향 설정은 자사, 경쟁사, 월드베스트사와 비교 검토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 방향 설정 시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설정된 목표와 수집 정보 내용을 리뷰하여 현상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동업종의 경쟁사와 월드베스트사를 벤치마킹하여 갭을 명확히 파악한 뒤에 개선 방향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의 정보 수집의 목적부터 순서, 방법, 유의점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네요. 정보 수집이 생각보다 세부적인데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정보 수집 체크리스트에 대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 유념해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스터디를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정보 수집 활동이 목표 설정부터 제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행해지고 VE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활동 요소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돌아가며 정리해 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GVE의 첫 번째 스텝인 타겟 코스팅에 대한 스터디가 완료되었네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리덴던시 아날리시스에 관해 알아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엔 조인송 씨가 준비할 차례죠. 벌써 제가 할 차례가 되었나요? 뭐, 걱정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둔 차례도 있고요.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나도 기대되는데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